안녕하세요. 로얄아이비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브라이언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죠. 어떤 친구들에게는 아이비로 이제 내딛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이미 1년 동안 이제 역경과 고난 시기를 거쳐서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 2학년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될 텐데,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두 친구들 모두, 그 중에서도 AA 코र्스를 선택한 여러분들하고 제가 여름방학 때 어떠한 공부를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왜 저랑 함께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저희 여태까지 세미나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항상 이제 맨 마지막에 있었던 그런 코멘트였어요. 로얄아이비는 안주하지 않고 최고의 학습을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겠다. 어떤 분들은 이제 진짜로 이게 마무리 코멘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심이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했고, 또 절실하게 그걸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것들을 반영해서 학생들에게 정말 최고의 결과물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특강, 여기에 적혀 있죠. 완벽한 과정 분석, 그리고 철저한 기출 연계. 이 두 가지가 오늘 설명회, 그리고 제가 이번 여름 특강에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 아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효율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속성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제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AA 코र्스, 지금 2월 1 들어가는 친구들한테 좀 필요한 내용이겠죠. 전체 저희가 1년 반,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배우는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해놨어요. 이만큼을 다 죄송합니다. 이만큼을 우리가 전부 다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2년을 공부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가시밭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좀 이렇게 숨을 고르면서 갈 수 있는 시기도 있고요. 반면에 진짜 몰아치듯이 막 본인을 벼랑 끝으로 몰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도 와요. 그래서 그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학교마다 조금씩 순서에는 차이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Year 1, 그러니까 한 4분의 3 지점, 그러니까 2학기 중반 지점까지 한 요 정도를 저희가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대단히 어렵거나 혹은 학생 여러분들을 긴장하게 하거나 이런 주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전에 MIP를 하셨던 GCSE를 하셨던 크게 상관없이 대부분 익숙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봤던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나마 좀 새로운 게 있다면 proof 정도? 저 정도를 제외하면 이미 할 줄 아는 것들. 자, 그래서 Year 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어려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것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이 IB 과정에 올라와서 문제는 좀 어떤 스타일로 변형이 됐는지, 무엇보다도 뻔한 내용이었는데 감점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풀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셔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기가 좀 지나면, 그러니까 1학년이 끝나갈 때쯤부터는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내용들, 이제 1학년 막바지부터 2학년을 거치면서 저희가 공부하게 되는 내용들인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왜 만만치가 않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트리고노메트리가 있죠. 이거를 공부하고 컴플렉스 넘버까지 한 호흡으로 이어져요. 두 개가 물려 있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calculus integration, 그 다음에 probability distribution, 여기까지가 캘큘러스로 하나로 묶이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1학년 말에 트리그를 공부하는데, 혹은 1학년 1학기에 트리그를 공부하게 되는데 설렁설렁하고 대충 넘어갔다? 라고 하게 되면 컴플렉스 넘버도 당연히 망가져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게 두 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캘큘러스가 때가 돼서 공부를 시작했다? 그럼 당연히 트리고노메트릭 인테그레이션 또는 트리고노메트릭 디퍼런시에이션도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혹은 어머니들이 상담을 하게 되실 때, 우리 애가 1학년 때까지는 잘했다 이거예요. 1학년 때까지는 잘 해왔는데 2학년이 올라가는 순간 애가 성적이 확 떨어졌어요. 원인을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앞부분에 있는 학습을 진행하게 될 때 정확하게 아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냥 문제로 뭉개듯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좀 쪼개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번 여름 동안 AA Higher Level Year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주제들을 커버를 하게 됩니다. 박스로 나눠놓은 거는 저희가 보통 4주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반부 2주에 이런 내용, 후반부 2주에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2월 2 학생들은 약간 다른데 이미 인테그레이션까지 대부분 공부를 한 상태예요. 학교에 따라서는 인테그레이션 안 한 친구들도 있긴 한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전반부 2주 동안 여기 PP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수업 혹은 교과서 위주의 수업보다는 기출문제 혹은 교과서 안에서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선별해가지고 우리가 1학년 말에 공부했었던 그런 기본 개념들을 좀 숙달하는 과정을 2주 동안 거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1학년까지 마쳤다고 해서 그 과정을 마스터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2학년 프리딕 나올 때까지 혹은 파이널 볼 때까지 계속 연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가 좀 인텐스하게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나면 벡터, statistic probability, 그 다음에 probability distribution 요렇게를 묶어서 후반부 2주로 진행을 하게 돼요. 실제로 10번, 11번 같은 경우에는 AA 하이어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뭐 학생들이 워낙 좀 수학적인 감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개념들도 간단하고, 그래서 계산기 사용하는 것들 몇 가지, 그 다음에 probability에서는 이제 저희가 컨디셔널 중에 조금 복잡한 베이지 theore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잘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숙달을 하겠다. 그 다음 스탠다드죠. 근데 스탠다드도 수업을 하게 되는데, 커리큘럼은 사실 아까 하이어랑 똑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괄호 열고 하이어라고 적혀 있었던 그 토픽들만 좀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도 비중이 좀 줄죠. 그럼 시간이 좀 남는단 말이에요. 그 남는 동안에 하이어 친구들은 뒷부분 2주차에 거의 한 3일에서 4일 정도를 우리가 배웠던 내용 전체에 대해서 뭐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패스 페이퍼 문제도 그렇고 학생들이 학교 돌아가기 전에 꼭 아셔야 되는 유형들 몇 가지를 몰아가지고 계속 문제풀이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특히나 스탠다드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 뭐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갈리겠죠. 7점을 노리고 전략적으로 들어와셨거나, 아니면 솔직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학을 좀 어려워해요. 혹은 뭐라고 해야 되지? 태어날 때부터 싫어했다 그래야 되나? 되게 싫어하는 친구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제로 좀 연습하는 시간을 만들어 드린다라고 하는 거. Year 2도 아까랑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커리큘럼 소개는 얼추 좀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는 실현 가능한 커리큘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름방학 4주라는 시간, 혹은 뭐 그 6주여도 사실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6주라는 시간 동안 뭐 1학년 전체 과정을 끝내주겠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끝낼 수 있죠. 제가 옆에서 막 떠들면 끝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수년 동안 계절 특강을 진행을 하면서 학년마다 그 시점마다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들을 반영해서 조금씩 계속 커리큘럼을 최적화하면서 수정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완성된 커리큘럼이 바로 이번 여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어떤 교재를 이용을 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저희가 교재를 통째로 이렇게 사용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참고로 이 교재 관련된 거는 제가 나중에 유튜브로 영상을 하나 또 찍어서 올릴 생각이기는 한데, 지금 대략적인 내용만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기 피어슨이랑 그다음 옥스퍼드라는 교과서를 제가 올려놨죠. 장단점이 분명한 교재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이렇게 갈게요. 피어슨 교재는 수학에 조금 감이 없는 친구들, 혹은 숙달이 좀 덜 된 친구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듣거나, 혹은 뭐 수업을 전혀 듣지 않았더라도 혼자서 꼼꼼하게 읽어내려가면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교재예요. 또 그만큼 문제들도 샘플 퀘스천들도 굉장히 쉬운 것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원 끝에 가서 있는 챕터 프랙티스라는 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문제 난이도가 좀 상대적으로 훅 어려워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재고, 옥스포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단원 구성이 좀 특이합니다. 단원 구성이 특이해서 혼자서 수학적으로 전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용을 보면 막 훅훅 건너뛰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혼자 공부하기는 조금 어려운 교재다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exercise를 포함해서 chapter review, 그 다음 exam style question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까지 문제 구성이 정말 좋아요. 물론 쉬운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교재인데, Year 1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피어슨 교재를 주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쉽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를 전부 다 푸는 게 아니라 제가 소팅을 다 해드려요. 교재를 이렇게 주고 몇 페이지에 7번, 9번, 10번 풀어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다 잘라서 학생 여러분들이 쭉 이어서 내가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그냥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풀 수 있게끔 클래스 머티리얼을 제공을 하게 될 거예요. Year 2 같은 경우에는요, 피어슨 교재도 풀어야 돼요. 단순 계산 연습하는 것도 좀 있기 때문에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특히나 그 첫 번째 2주차 동안 저희가 컴플렉스 넘버랑 캘큘러스 파트 복습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풀게 될 때는 옥스포드에 있는 문제도 너무 좋은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들 끌고 와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다. 텍스트북만 이용하진 않겠죠. 실제로 패스 페이퍼 문제를 저희가 시험 앞두고 풀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진짜 난이도 있는 문제들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패스 페이퍼 문제들 중에는 한 6점? 좀 낮으면 5점? 뭐 이 정도 문제들 선에서 학생들이 개념을 처음 배워나가기 시작했을 때 자기의 어떤 개념을 확인하거나
아주 기초적인 공식들을 숙달하는 데 사용하기 좋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미리 끌고 와가지고 숙제로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과서와 선택된 기출 문제들을 구성해가지고 커리큘럼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스 점수와 문제풀이. 그러니까 누구나 수학 점수를 잘 받으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실제로 저희가 국제학교의 현실? 실태란 말은 좀 센 것 같고 현실을 생각해 보면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서점에 가거나 온라인 서점에만 가도 내가 무슨 학년, 무슨 과정을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진짜 셀 수 없이 많은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정말 퀄리티 좋은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학교는 그렇지가 않죠. 실제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과서를 사용하진 않아요. 교과서는 그냥 참고용으로 PDF 파일만 뿌리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파일 형태로 제공을 하고 수업 때는 선생님이 이제 직접 만드신 클래스 노트 같은 걸 쓰시는데 문제량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것만 풀어서는 IB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어떤 레벨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는 많이 풀어야 되는데 결론은 현실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결국에는 찾아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이유는 사실 명확하죠. 여기 나와 있듯이 학생 개개인의 취약 지점. 똑같은 내용을 다 들었어도 어떤 애는 여기가 어렵고 어떤 애는 또 여기가 어렵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좀 확인하는 단계. 그 다음 분명히 점수 가르려고 어려운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경험을 해보면서 대처법을 익히고 이땐 이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연습하는 과정. 마지막으로는 기출 유형에 대한 실전 강화 향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사실 학교 시험에 나오거나 파이널 문제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문 즉답의 형식인 거죠. 여러분들 IB 문제 보시면 보통 10점 넘어가는 문제들이 이렇게 막 단계별로 중간중간에 조건 주어지면서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혹은 문제는 몇 줄 안 되는데 막 풀이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게 교과서에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학생이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너무 들죠.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건 제가 생각했을 때 뿌듯한 자료 이게 아니라 정말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IB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뭐 학기 중에 수업하는 친구들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이런 거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여기서 이게 더 추가되면 어떨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물어봐서 교재를 계속 편집을 하고 구성을 바꿔나가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Strategy for Mark 7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텍스트북 한 권을 다 푸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완벽하게 과정을 분석을 해서 정말 시험에 나올 법했던 거 그리고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어떤 선생님들이 뭐 옥스퍼드 교과서 또는 헤이즈 교과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내신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체크를 해둬서 결국에는 학교에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거를 개정 교과서별로 다 파악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패스 페이퍼 풀어야죠. 그런데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100% 이거를 다 쓸 수가 없어요. 특히나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애들이 학교에 가거나 혹은 학원 같은 데 가서 자기 패스 페이퍼를 좀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냐면 연도별로 제공을 하거나 단원별로 줘요. 단원별로 이렇게 챕터명 써가지고 주기는 주는데 그 문제를 풀어보면 못 푸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애들이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펑션 문제인데 펑션은 펑션이죠. 근데 뭐 A부터 C까지는 펑션 문제인데 D, E, F를 가면 미분 문제가 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사람이 분류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컴퓨터에 키워드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 펑션 관련된 거 선택해줘 라고 하면 그 유료 사이트가 있거든요. 아는 사람들 다 아는 사이트. 그 사이트에서 그렇게 분류를 해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애들 입장에서는 뭐 풀 문제 안 풀 문제 다 섞여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애들이 학습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200%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작업을 했어요. 자, 그 결과물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 아까 전에 제가 Year 1 피어슨 교재 다 안 푼다, 문제 소팅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다 잘라놨어요. 요즘 또 학생들이 아이패드로 수업 많이 듣잖아요.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아이패드 안 쓰는 친구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혹은 아이패드를 안 쓰는 친구들도 책을 안 보죠. 출력을 거의 안 해요. 그냥 모니터로 보고 자기 연습장에다 이렇게 푸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세로로 자료를 편집하기보다는 학생들 화면 보기 편하게 가로로 쭉 편집을 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교과서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증명 혹은 공식,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별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 이것들을 다 소팅을 해 두었기 때문에 완전 효율적으로 우리가 텍스트북을 분석하고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문항들을 소팅을 해두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패스페이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실제로 이거는 제가 편집용으로 저만 가지고 있는 패스페이퍼예요. 실제로 학생들한테 나갈 땐 이게 다 잘라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게 그냥 단원별로 분류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저도 처음에 자료를 뭐 구축을 할 때는 몇 년 전에 그런 식으로 다 했었죠. 근데 애들한테 주고 나니까 매번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선생님 이거 풀어야 돼요? 이것도 풀어야 돼요? 이건 아니죠. 막 이러다가 귀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의적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데 안 풀어요. 안 풀고 이거는 아니겠지. 내가 모르는 거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걸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를 완전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한테 명확하게 몇 번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제시를 그냥 한 번에 다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트를 구성을 했다. 세트 보시면 그냥 나열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1단원부터 아까 보여드렸던 14번 목록 있죠. 그 목록으로 쭉 훑어 내려가면서, 그게 저희가 수학을 이해하는 데 진행되는 순서이거든요. 그래서 뒷단원이랑 같이 겹쳐있는 문제는 다 뒤로 빼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분이면 아직 적분 문제는 아직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고, 그 안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저는 여기가 좀 약해요라고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요걸 좀 더 연습해보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국제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그 파트 연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교과서 다 찾아서 그거 봐야 되고요. 또 교과서들마다 단원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 위치가 어디 있는지 조금씩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사태를 우리가 패스페이퍼에서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정리를 해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심지어 이 안에서도 동일한 유형, 막 겉보기에 딱 비슷한 문제들 있죠. 애들이 나 이거 못 풀었는데, 그러면 그 번호를 가면 앞번호 혹은 뒷번호에 동일 유사한 문항들을 제가 쫙 붙여놨어요. 난이도별로.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려요. 진짜 저도 이 작업을 다 했지만 하는 과정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막 수업하고 막 피곤한데 또 와가지고 새벽까지 자료 편집하고, 누구를 맡길 수가 없더라고요. 돈 주고 누구 시키면 편하죠. 뭐 대학원생 이렇게 불러다가 대충 룰 설명해주고 해주면 편한데, 그 사람 믿을 수 없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허락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자료의 퀄리티,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제가 시간을 써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취약한 단원 혹은 문제 유형별로 다 준비가 될 수도 있다. 특히나 학생들이 외면하고 싶었던 유형들, 또 저 안에서 제가 번호를 다 찍어서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거든요. 혹은 그것만 따로 빼진 패킷을 제공하기도 하고, 문제수가 좀 적게 나가야 되면 그런 식으로 조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는 저희가 여름 특강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2월 원 학생이 1번부터 7번까지 저희가 토픽을 공부했다라고 하면 그 1번부터 7번까지에 해당하는 아까 보셨던 그 자료 전체 패킷을 다 드릴 거예요. 그걸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걸 왜 그냥 드리느냐? 아까 전에 제가 처음 할 때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거기 효율성이라고 써 있는데 지속성이라고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뭐 예전에는 들어와서 수업을 듣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죠. 되게 나름 인텐스하게 공부를 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붙어서 그렇게 공부를 학생들하고 하는 시간보다 그 다음 방학이 될 때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 학기라고 하는 시간 동안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옆에서 누가 이렇게 쪼여주지 않을 때 그나마 학생들에게 어떤 학습의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이 교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재를 어디까지 풀었나. 근데 그 교재 양이 너무 많고 대학교 교재처럼 막 구성이 복잡하고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길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야 뭐 그냥 알아서 잘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이 교재를 받아가서, 그리고 제가 단원명도 다 써놨으니까 학교에서 욕이 나갈 때는 이 부분 문제 풀면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랑 수업을 한 학생들이 다음 학기에 학교에 나가서 혼자 공부를 하게 될 때에도 정말 200%, 300%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속 가능한 학습을 위한 텍스트북을 만드는 데 집중을 했다.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패스페이퍼 워크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리드 매스라고 적혀 있죠. 제가 요거는 나름 야심차게 런칭을, 원래 로고도 있어요. 로고도 있는데 제가 민망해서 여기다 넣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MIP, GCSE, IB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연극제 수학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교재도 뭐 있긴 있죠. 근데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 만들어진 교재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정말 필요한 컨텐츠, 그리고 그 커리큘럼, 그리고 제가 하는 강의,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어떤 하나의 커리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랫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내용들은 사실 어느 수학 교과서에
를 펼치나 다 있는 내용이긴 하죠. 뭐 개념과 공식에 대한 완벽한 이해, 각 문제에 대한 필연적인 해석, 마크 7을 목표로 하는 강의. 근데 그게 세상 어느 교과서에나 써 있다는 얘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더 멋있는 말을 막 있어 보이게 만들어서 쓸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팬시한 것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말로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좀 적어놨고, 마지막이요. 강의 피드백. 사실 이제 최다 피드백은 뭐냐? 저희가 이제 계절 특강이 끝날 때마다 온라인도 그렇고 대면도 그렇고 설문지를 다 돌립니다. 설문지 돌려놓으면 피드백 중에 제일 많은 건 뭐 당연히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너무 좋았다 라고 하는 피드백이 제일 많죠. 근데 그거 플러스 그게 0순위라고 하면 1순위 피드백이 있어요. 숙제가 너무 많다. 숙제가 너무 많대요. 그 줄여달래요. 수업 이틀째 만에 그런 문의가 막 행정팀으로 와요. 근데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긴 한데 그런 친구들 보면 애초에 어머니 혹은 그 학생이랑 조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 특강 기간 동안 욕심은 있죠. 뭐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결국에 제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뭐 영어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시험 준비해서 뭐 들으면 바빠서 계속 학원 수업 듣느라고 숙제를 못하고 다음날 오는 거예요. 숙제 못했대요. 줄여달래요. 저 안 줄여주거든요. 절대 안 줄여줍니다. 타협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한 예를 들어 20명이 수업을 듣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중에 한 2명, 3명 정도는 진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숙제를 다 해온 애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비율만큼이 몇 점을 받는 거죠? 7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학생들을 위주로 커리큘럼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숙제를 다 할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수업을 그냥 듣지 마세요. 아니면 정말 수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다른 걸 듣지 마세요. 듣지 말고 제 수업만 들으세요. 제 수업을 들으시면 또 이게 그렇긴 한데 제 수업 들었다고 7점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랑 수업하고 성적 올라가는 애들 진짜 많죠. 대학교 잘 가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통 얘기를 하죠. 저랑 수업 듣고 1년째 성적 그대로인 애들도 있고요. 심지어 성적 떨어진 애들도 있어요. 예전에도 한 번 했던 얘기긴 한데 그 왜 그러는 거죠? 열심히 한 게 제가 잘 가르쳐서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은 누구랑 수업을 들었어도 성적은 올랐을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결국 성적이라고 하는 건 누가 결정하죠? 학생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은 올라가요. 그럼 도대체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그 어떤 선생님, 그 어떤 학원에서 제공하는 것보다도 압도적인 사다리를 제공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랑 함께 방학 기간을 보내시고 나면 그 누구보다도 그 커리큘럼, 그 학급, 그 학교 안에서 압도적인 수학 실력을 갖출 수 있게 해드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숙제가 많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7점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AA 하이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막 겁먹으실 것 같은데 숙제가 진짜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B스러운 문제 기준으로 한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 숙제가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학생들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긴 하죠. 근데 보통 수학 숙제 하는데 한 3시간에서 3시간 좀 안 되게 한 2시간 반에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수학 수업을 듣는데 본인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수업 시간만큼도 안 되면 도대체 성적 향상을 어떻게 기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하게 좀 감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잠깐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흥분했는데 여기다 안 적어놓은 피드백, 여기 지금 이제 뜨죠, 화. 제가 수업하고 나가면 막 행정팀 분들이 애들 숙제를 많이 안 해왔냐, 우리 많이 혼났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막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애들한테 진짜로 화를 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랑 수업을 듣고 얼굴 보고 수업하고 있는 애들은 저 사람이 지금 화난 건 아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알거든요. 애들은 막 웃어요. 진지하게도 듣고. 그러니까 제가 화를 내는 건 아닌데 이게 왜 자꾸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냐면, 그러니까 좀 좋게 얘기하면 하이텐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 자꾸 이게 목소리가 올라가냐면 사실 안타까워서 그래요. 포지션이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혹은 진짜 막 천재적인 친구들만 잘할 수 있는 그런 수학 교육 과정이 아닌데 누구나 맘만 먹고 누구나 이해하려고 들고 천천히 한 스텝 밟아 나가면 일정한 수준에 다들 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들 이렇게 조금 가다가 아닌 것 같으면 에이씨 안 해 이러고서 엎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나 하이어 제가 수업하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은 건데, 그러니까 제가 혹시 수업 중에 이렇게 언성이 좀 높아지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애들은 알죠. 애들은 이제 천천히 저랑 적응을 해가면서, 제가 첫 시간부터 막 소리 지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막 스피커로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약간 흠칫흠칫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시작할 때 이제 완벽한 과정 분석, 철저한 기출 연계, 그래서 효율적인 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딱 하나인 거예요. 여름 특강이 여름 특강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건 학원 좋은 거지 학생 좋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학원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여름방을 잘 보내고 거기서 공부한 것들, 거기서 받은 것들, 거기서 익힌 것들이 학교에 가서 성적으로 구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학원 수업이라고 하는 거, 수학 수업이라고 하는 거, 제가 만들고 있는 모든 자료들이라고 하는 거, 그것들이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모이고 있고, 이번 여름 특강을 통해서 그 결과물들을 학생 여러분들께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사실 멀리 보고 다른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IB 매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제가 답을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름 특강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과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